안녕하세요 여러분, 법을 좋아하는 인간 법조인 나돌론입니다. 오늘은 저 썸네일에서 보셨지만 그 횡단보도 중에 조금 특이하게 생긴 횡단보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약간 과속방지턱이랑 그 횡단보도랑 약간 짬뽕된 느낌. 근데 이제 보시면 횡단보도로 인정되는 부분이 어디부터인가가 이제 좀 문제가 된 사안이 있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잠깐 그 재판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횡단보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 횡단보도 선이 있잖아요. 하얀 선으로 이렇게 좀 평행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횡단보도인데, 보통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금으로 이렇게 노란색이랑 하얀색이랑 섞어갖고 이렇게 보통 표시를 많이 하는데, 그걸 합쳐놓은 횡단보도가 이제 좀 유식한 말로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하거든요. 고원식 횡단보도라는 거는 약간 이제 약간 높다는 얘기죠. 뭐 고원지대 할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높은 부분에 이제 횡단보도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, 그 양쪽 부분은 그러니까 횡단보도가 아니지만 그 양쪽 턱 부분은 턱을 표시하기 위해서, 과속방지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빗금으로 그, 그 노란색이랑 그러니까 주황색이랑 그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부분이죠. 쉽게 얘기하면 횡단보도랑 과속방지턱이랑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그 파란불일 때 운전자가 그 횡단하는 사람을 치게 되면은 어 굉장히 가중처벌이 되는 거거든요.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횡단보도에서 뭐 횡단보도가 아니라 일반 어떤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는 경우에는 그거는 뭐 그냥 도로교통법의 어떤 규율을 받는 건데, 이건 아예 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. 이거는 이제 가중처벌이 되는 게 뭐냐면은, 일반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그 중상해라든지 뭐 어떤 특수한,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. 무슨 뭐 12대 중과실이니 뭐 예전에는 뭐 10대 중과실, 11대 중과실 이렇게 얘기했는데, 그런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니면은 그냥 뭐 합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이게 처벌을 면하게 되는 그런 특례가 있었어요. 이게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, 근데 이 횡단보도에서 나는 사고는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외인 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어떤 그 합의와는 별도로, 그러니까 피해자와는 어떤 합의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, 과연 그, 그 고원식 횡단보도의 횡단보도 부분을 그 과속방지턱 표시하는 그 노란색이랑 하얀색 그 부분부터 볼 것인가, 횡단보도로, 아니면은 그 고유의 그 횡단보도 표시인 하얀색 그 평행선 부분만 횡단보도로 볼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. 이게 이제 당연히 사고는 어디서 났겠습니까? 그 과속방지턱처럼 그 생긴 그 부분에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신호 맞춰서 건너던 사람이 치인 거예요, 차에. 예. 그래놓고 이제 횡단보도 사고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, 검사도 이제 그런 걸 보고 기소를 한 거고요. 예, 이거는 어떤 피해자와의 합의랑 상관없이 이거는 형사처벌이 되는 사안이니까 이거는 이제 처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죠. 근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예, 그거는 제가 봐도 옳은 판단이라고 봐요. 예. 그 1심 재판부 판단은 횡단보도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정식적으로 그 횡단보도 하얀 평행선 부분부터만 횡단보도지, 그 과속방지턱 표시하는 그 노란색이랑 하얀색을 그렇게 혼합해서 한 그 부분은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본 거죠. 예. 그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. 왜냐면은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형법에 대원칙이 있어요. 예. 형법은 당연히 어떤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이기도 하지만,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피의자랑 피고인을 보호하는 법이기도 해요. 이게 이제 약간 형법의 양단의 그 칼적인 부분인데, 한편으로는 처벌을 위해서 만든 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피의자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법이에요.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갖고 뭐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, 뭐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, 뭐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만든 것 같지만, 그 가해자를 5년 이상은 처벌을 안 하도록 기본적으로는 정해놓은 거. 그러니까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거죠. 왜냐면은 나는
이 죄를 지면은 5년 이상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테니까. 5년을 초과해서는 처벌받지 않을 테니까. 그런 면에서는 이제 피의자를 그 피의자의 어떤 지위를 보장을 해주는 거고, 보호를 해주는 거고. 항상 이게 양날의 칼이 있거든요. 근데 기본적으로는 항상 형사소송법의 대원칙, 이런 형사법의 대원칙은 의심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는 거예요. 긴가민가 할 때는. 그러니까 10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돼요. 대신에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되는 게 이제 형사법이다 보니까 되도록 처벌되는 범위를 좁게 해석한단 말이죠. 근데 만약에 그 노란색이랑 그 하얀색이 섞여 있는 과속방지 턱 부분까지 횡단보도인 걸로 보면 이게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그 죄형 법정주의의 어떤 그런 에도 어긋나는 거죠. 왜냐면 그 부분 횡단보도일 때만 이제 그렇게 특례를 둬서 이제 형사 처벌을 이제 민사 합의랑은 상관없어도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그 법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결론은 횡단보도는 정식 횡단보도 그 선 그어진 부분부터가 횡단보도고 좀 이 사건에서 사고가 난 그 과속방지턱 그 노란색 하얀색 섞인 부분은 횡단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. 예, 이게 요지입니다.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횡단을 하실 때는 무조건 횡단보도 위로만 건너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그 과속방지턱 그런 비슷한 그 부분은 이제 횡단보도 아니니까 법적으로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횡단보도 표시된 부분으로만 건너시기 바랍니다. 예. 운전 조심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